11월 2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일단 일요일날 대상 경주가 부산에서 2개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기수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일요 경마는 11명의 기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기승을 하고 일요일날 내려가는 기수들, 이런 기수들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돼요. 또 전반부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좀 접종 경주라고 치면은 후반부 경주가 가면 갈수록 축막감을 선정하기 조금 어려운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경주는 또이또하게 적중을 만들면서 후반부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를 잡았습니다. 차라리 일요 경마가 좀 더 나아요. 전개적으로 좀 어려운 경주 편성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요 경마에서는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축막감은 나왔죠. 4번마 금적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 편성기인데요. 근데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도 어느 때부터 많이 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마 금적산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3번마 운주 클리어와 8번마 퀸즈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저는 외곽의 8번마 퀸즈 플라잉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 상당히 무빙식을 잘 뜨는 기수이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이 마필이 국내산 1등급의 마이센터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의 순발력도 보여줬던 마필이었는데 뒷심이 약간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하면 할수록 빅투아르 기수가 조교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의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인 만큼 8번마 퀸즈 플라잉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3번마 운주 클리어도 기본적인 능력으로 봐줘야 되는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레도 적응했고 이 운주 클리어의 모마인 톱 오버 챌린저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13초 사이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주 클리어도 데뷔 전에 맞아있지만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던 만큼 3번마 운주 클리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리플렉트, 9번마 청산무사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3번마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짜리 레이스의 자마입니다. 국내산 2등급 시팅킹의 전 형제 마필이고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정말 또이또이하게 타줬지만은 뭔가 약간 중속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가 조금 더 호전되어 있었고요. 9번마 청산보상 같은 경우는 선이 외곽에 붙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9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게이트 조건이 너무나도 안 좋았죠. 선행을 가려면은 힘을 조금 더 소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저는 그렇다면 8번마 리플렉트 이 마필이 좀 더 안전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6의 부담 용량 1300m, 1200m 거리까지 뛰어봤고 이번에 거리가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1300m에서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모래를 약간 맞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약간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조재로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장점과 단점을 카바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9번마 청산무사는 모래를 지금까지 제대로 정통으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판타스 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필은 뭐냐?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렸던 이유는 뭐냐면 조교가 워낙에 너무나 좋았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조교도. 근데 이번에도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산 4등급 성실대로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거의 뭐 임다빈 기수가 갖고 놀 정도로 그냥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야, 말이 저렇게 좋은데 왜 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뭐 단점은 스타트의 단점입니다. 중속이 약간 부족했던 게, 요게 단점인데, 심승태 조교사가 이번에는 그걸 알고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좋아졌다는 거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고 있는 만큼 5번마 판타스틱 브로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9번마 청산부사만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의 판타스틱 브로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에 복병권 놀이를 다부지 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하이마운틴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부러 뭐 1200m에서 뜨는 모습인데, 하지만 약간 출발 자체가 약간 불안하는 거. 근데 지난번에 뭐 하이마운틴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지만 마지막 추입에서 힘을 많이 보여줬어요. 골인하고도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굳이 뭐 이번에는 추입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뭐 5번째, 6번째 정도 붙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번마 정상이어로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습주행 때 강하게 추진했을 때 무빙식으로 선이 외곽에 붙었는데 541kg 요거 체중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장추율 기수가 여기서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2번마 위즈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이 마필 위즈 파이터를 어떻게 탈까요? 분명 제가 생각하는 문세영이의 지금까지 모습이라면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이라고 따져보면은 없어요. 외곽이 12번만 MJ 클래스 뿐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가장 좋다고 판단돼요. 계속적으로 빠른 흐름에다 만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마필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 연습주행 때 모두 다 모래를 다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말 자체도 훨씬 더 단단해졌고요. 굳이 따라가는 경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필들 위즈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모래를 맞는 모습을 보면 선행형 스타일이라고 판단돼요. 문세영 기수가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2번마 위즈 파이터를 축으로 뭐 하이마운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정상이어로도 기본적으로 뭐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곽의 12번마 MJ 클래스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김종준이 스타일은 따라가는 전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라운 피날레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시면 뭐 조재로 기수가 하자없이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를 한 번 더 체크해 봤더니 편성 자체가 없어요. 뚜렷한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는 모습입니다. 10번마 마이티 비트,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인기마로 팔리죠. 성수 조교사 마방에서 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1200m의 거리적인 측면, 지난번에 뛰었던 1200m가 조금 짧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외사 4등급 파사스파크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번마 트리플 8m도 앞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구력, 이거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장추열, 조재로, 문세영, 압도적인 인기 기수들이 탑니다. 다 압도적인 인기, 랭킹 10위 안에, 거의 뭐 랭킹 5위 안에 드는 기수들이잖아. 이 기수들보다 저는 4번마 에클리스 탱고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마이너키 4kg 감량 이점, 뭐 이클리스 탱고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마필의 이클립스 탱고의 단점은 뭐냐?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클립스 탱고 지난번에 1700m에 뛰었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힘쓰는 구간이 짧다. 라스트에 오더라도 한 200m 지점부터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선행을 갔는데 초반에 약간의 무리했다고 마지막 끝걸음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홍수 쪽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안 되는구나. 거리를 줄여서 감량 기술을 한번 태워봐야겠다 생각으로 권중석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53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권중석 기수가 관리사 시절부터 상당히 체질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마필들 따져보면은 9번마 볼교 박강굴, 안쪽에 7번마 파워풀 임팩트, 이 두 마필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중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냐? 아닙니다. 3번마 라운 피날레도 중속이 좋은 마필이냐? 아닙니다. 8번마 이클립 탱코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중속도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냥 외곽에서 외곽 게이트 이점으로 외곽으로 뱅뱅뱅뱅 잡아 돌리면 됩니다. 권중석 기수가 모래를 피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신인 기수들 중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외곽 게이트의 단점은 있지만은 머리가 높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 탱고가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2선, 3선까지만 붙어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여기도 4kg 감량 있죠. 그리고 이번 조교대 외산 2등급의 마이티짱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전혀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이클립스 탱고 이번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킴턴 K 마필 자체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유승환 기수도 최근 또이또하게 말을 타주고 있고요. 직전 경주 중후미권에 있다가 추입으로 전력이 보강했던 마필이죠. 매번 약간의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빠른 마필들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추입형의 마필들도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외곽의 9번마 왕최고, 여기에 7번마 송당 항태자, 지난번에 두 마필 모두 다 사선에 따라 붙어주었고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마 왕최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정통으로 맞았죠.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외곽으로 빼지 못했어요. 그럼 9번마 왕최고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8번마 킴턴 K를 인정하고 7번마 송동 황태자와 9번마 왕최고의 컨디션이 베스트 아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음성파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타보고 성적에 따라서 신인상이 주어집니다. 조성환 기수가 이마필을 기승하는데 52의 부담량입니다.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 예전에 이 김성현 기수의 53kg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성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코지 기수, 헤리카심 기수가 56.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음성파워의 모습을 보면 부담량은 상당히 많이 타는 마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음성파워가 다리에 힘이 많이 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리에 힘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도 힘이 많이 차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임력으로 따지면 가장 좋아요. 지난번에 완전히 공백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 4번 음성파워 8번 4번 쪽에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5경주까지 따박따박 맞추고 오면서 여기서부터 한번 힘을 한번 더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최강 스피드, 9번마 선모루,
이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마 최강 스피드는 전승규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전승규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딱히 뭐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죠. 이 최강 스피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는 뭐냐? 마이너스 3.5kg 감량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의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지금까지 9번을 뛰면서 국내산 6등급 경기에서 한 번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최근 6번의 경주에서 착순권만 진입했던 마필입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말 자체가 최강 스피드가 약간의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준마포수 이런 똥말들한테 깨졌어요. 그것도 3마신 차이나. 압도적인 인기의 마필이 뭐 목차, 코차 요 정도로 깨졌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준마포스라는 마필한테 3마신이 졌다는 거는 이 마필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뭐 9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9번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오전 이하의 마필들은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발전된 가능성은 있지만 9번, 10번째에 뛰었던 마필들은 제가 봐서는 그게 거의 뭐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9번마 선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2.5의 부담량인데 지금까지 이 마필은 최근 2번의 경주의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2위와 인기 3위입니다. 모두 다 안말 경주 편성에서 출전하면서 거둔 성적이에요. 이번 경주는 안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에 충분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고 때리는 충막감은 확실히 좀 변화된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힘이 차가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상당히 신경을 마방해서 되게 많이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또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 편성은 그렇게 강한 경기 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기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은 외곽의 9번마 크리스스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다 보니까 안병기 조교사가 앞선에 가려고 김용근 기수를 선정하는 모습입니다. 안병기 조교사가 그렇게 뭐 김용근 기수를 최근 뭐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기수 자체가 선행형 기수들은 없어요. 그 중에 뭐 선행형 마필은 김용근 기수가 가장 잘 타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앞말이 지금 3연타, 지금 4연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솔 라이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앞말이 이렇게 4연타 도전? 고민이 필요하죠. 7번마 스마트 테이큰.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데 부담량이 5kg가 올라갔습니다. 5kg.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도 역시 뭐 각질이 뭐 선행형 전개죠. 문세영 기수하고 9번마 크리스톨스톤이 앞선에서 뭐 선행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거센폭주한테 8마신을 이겼는데 엄청나게 뭐 빠른 흐름이었죠. 거의 뭐 타임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두 마필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한다는데요. 두 마필 다 뭐 8주,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마 오섬키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라면 9번하고 크리스톨스톤하고 7번마 스마트 테이크는 선행형 전기라면 6번마 오섬키는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뭐 거리가 늘려서 출전하면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굳이 7번하고 9번이 빨리 가는데 그 뒤에 바짝 따라가면 되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6번마 오섬키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요. 4번마 라이징 모 지난번에 스타트가 실패를 했죠. 지난번에 이탈 자체가 안 돼버리면서 결정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뭐 그거 스타트에 약간 늦었던 게 거의 뭐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뭐 중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뭐 한야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번 라이징무도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5번 마 티나케이도 거의 뭐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뭐 추위평의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6번 오성킨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 후차권은 4번 마 라이징 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압축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8경주의 키포인트는 뭐냐? 김옥성 기수입니다. 3번마 금왕명장이 인기 3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앞선에서 흔들어 버릴 거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예전에도 8월 3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지 않고 선이 외곽에 붙었을 때 잘 뛰는 스타일입니다. 외곽의 천궁스톰 11번 하이펄리, 10번과 11번이 거의 뭐 선행식의 마필입니다. 근데 10번마 천궁스톰하고 11번 하이펄리가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3번마 근황명장도 그러면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고 나갈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3번마 금왕명장이 뭐 3번째, 4번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고요. 10번마 천궁스톰은 무조건 온사이드에 가야지죠. 그러면 하이폴리는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하이폴리는 지난번에 선행 스타일보다는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에서 정말 4코너까지 힘 안배를 잘했던 게 주요 원인이에요. 여기서는 김옥성 기수가 키포인트라는 거죠. 어떻게 탈 것이냐. 자, 김옥성 기수가 어떻게 타든 간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뭐 앞에 흔들어 놓던 뭐 차분하게 막 따라가는 전기하든 거기에 꼬일 수 있는 마필이 인기 마필이에요. 1번 뭐 블러드 마운티나 외곽에 10번 뭐 천궁스톰이나, 그렇다면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좋아지고 지구력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살아났고 이 정도 편성에서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부터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7번마 흥행돌풍,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선행형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온사이드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외곽의 10번마 킹국태양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9번마 젠틀야라의 정정희 기수도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외곽에서 무빙식을 뜰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핵다이아가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말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축배를 들어라. 지난번에 전개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힘 안배도 잘했고 임기훈 교수가 잘 따라 붙었는데 부중 56의 부담량이 극복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마필이 52, 52.5 이 체중에서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부담량 5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말이 힘을 쓰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9번마 흥행불 돌풍도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얘도 이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5마신의 여유가 있었고 여기에 1.5kg 감량 2차까지.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게 선행식으로 전개했던 게 원인이 판단됩니다. 근데 잘 띄워줬어요. 상대들도 뭐 중급 정도의 마필이었고요. 제가 주중 방송부터 방송에 말씀드렸던 별콩, 얘도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11번뿐이 뛰지 않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블랙상타, 창조의 아침,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의외로 잘 뛰어줬던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 마리 더 짚고 가면 외곽에 11번마 카라이너까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체중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16주의 공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장거리 경주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채찍을 때려가면서 다독였고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 있는 만큼 얘가 카라미너까지 복병을 하면 연결하면서 이번 마지막 경주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에 이용호 기수가 기석을 합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원래 이용호 기수의 전용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이용호 기수가 그 대상 경주 타는 전주에 낙마를 하는 바람에 경주 중에 낙마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CC용 기수한테 이제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스마일이 다시 이용호 기수한테 왔는데요. 지금까지 뭐 휴양을 갔다 왔는데 딱히 뭐 질병은 없습니다. 딱히 뭐 질병은 없고 그냥 마필 보호 차원에서 3세 보호 차원에서 좀 쉬는 모습이었어요. 좀 쉬었어요. 안말이기 때문에 좀 대상 경주 2번의 경기도지사 배하고 오크스배 대상 경주 나갔던 게 좀 많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으면서 좀 휴양을 갔다 왔는데 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1400m. 1400m 기본적인 능력을 1400m에 뛰어본 경험은 없어요. 1200m에서 뛰다가 1800m 뛰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뭐 경쟁할 수 있는 마필들도 없어요. 5번 마 KM 골드킹도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얘도 뭐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도 아니고 6번 마 원더풀 로드 같은 경우는 마른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세에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마는 오늘도 스마일은 24주 공백이 있지만은 6번 마 원더풀 로드는 공백이 없어요. 부담량이 내려갔어요. 3.5kg. 조재로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워낙에 잘하는 기수이고 뭐 추이 타임을 잡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기수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6번 마 원더풀 로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6번 마 원더풀 로드를 놓고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1번마 벌거 베리타스, 3번마 캡틴 PK, 5번마 섀도우 헌터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어요. 근데 섀도우 헌터는 지난번에 제가 이 섀도우 헌터에 마이어 기수가 탔잖아요. 마이어 기수가 탔는데 심판 화면이 따로 최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이어 기수가 오른쪽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채찍을 백핸드로 때렸을 때는 맞았는데 포핸드로 잡고 때렸을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마이어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아갖고 좀 이동화 기수가 타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목 차이인데 채찍이 안 맞았어요.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고. 1번마 벌거베리타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얘도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3번마 캡틴 PK가 압도적인 인기팔인데 저는 이게 인정하려고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너무 여유가 많았습니다. 선행을 앞선에 좀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지난번에 캡틴 BK의 기본적인 능력을 믿고 그냥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해봤어요. 근데 막상 그랬더니 마지막 끝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 구간 모리를 맞고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 캡틴 BK는 모리를 피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초반부터 문세영 기수가 치고 나갈 겁니다. 참고 탈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참았다는 거죠. 거의 뭐 얘도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모리를 피했을 때 훨씬 더 뛰는 마필입니다. 모리를 피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말도 안 돼요. 4번마 페어스까지 우인철 기수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죠. 지난번에 감량을 받고 입상에 성공했고 이번 경주도 뭐 3번 옆에 바짝 따라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캡틴 BK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4번 페어스카이즈까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인철 기수가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 요 정도만 한번 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딱히 살아남은 마필들은 없어요. 일단 3번만 캡틴 BK를 놓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기수들의 기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2번을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토요경마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일요경마에서 대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